네, 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민초쌤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랑 국어 3단원 알맞은 높임 표현이라는 단원의 첫 시간을 함께 공부할 건데요. 우리가 벌써 1, 2단원이 끝나고 세 번째 단원의 시작을 함께 하게 되었어요. 이번 단원에서는 높임 표현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은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알기 라는 주제로 공부를 할 것 같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교과서 86에서 91쪽을 오늘 공부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86쪽을 펴서 함께 수업을 나가보도록 할게요. 86쪽과 87쪽을 보니까 어떤 그림이 하나 크게 있고 3. 알맞은 높임 표현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높임 표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언제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지 제대로 한번 배워볼 것 같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87쪽의 아래를 보면 남자아이가 부모님을 높이려고 사용한 표현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이 있는데요. 선생님이랑 함께 같이 답변을 해볼게요. 남자아이가 하는 말을 같이 읽어보면은 어버이날을 맞이해 학교에서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써서 드리기로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께 편지를 드리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면서 바라보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모님 생신이나 어버이날 때 편지를 써서 드리면은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학생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어떤 말을 했는지 보면서 어떤 표현이 높이려고 사용한 건지를 같이 찾아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어떤 표현이 눈에 띄나요? 그쵸, 여기 일단 부모님께 라는 표현. 부모님께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편지를 드리는 부모님을 높여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엔 또 혹시 있을까요? 그쵸, 여기 드리기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친구한테 할 때는 내가 편지를 써서 줄게, 주기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부모님을 높이려고 드리기로 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혹시 또 있을까요? 그쵸, 마지막에 했어요 라는 표현도 그냥 했어 라고 사용하면 높이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남자아이는 했어요 라고 사용을 해서 부모님을 높이려고 했어요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래서 총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처럼 이런 이제 부모님을 높이려고 사용한 표현처럼 앞으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되게 다양한 높임 표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88쪽을 보니까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하며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언제인지 생각하면서 대화를 한번 읽어 볼게요. 1번은 대화 가에서 듣는 사람은 각각 누구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면은 오른쪽에 투명한 이렇게 종이가 있을 거예요. 그 종이를 왼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새로운 인물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의 새로운 인물이 나오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89쪽에도 투명한 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도 이따가 2번, 3번을 볼 때 겹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88쪽의 처음을 보면은 대화 가에서 진수야, 이 책이 재미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아이가 이야기를 했죠. 그럼 여기서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쵸? 오른쪽에 있는 진수라는 학생이죠. 진수라는 학생이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오른쪽에 있던 그 투명한 판을 왼쪽으로 넘기면 그쵸? 이렇게 될 거예요. 신기하죠? 갑자기 듣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럼 듣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대화를 보면은 아버지, 이 책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은 아까는 진수였는데 지금은 그쵸, 아버지가 됐죠.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대화 가에서 듣는 사람은 처음에는 진수였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럼 그 밑에 잠깐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높임 표현이란 대상을 높이기 위한 표현이에요 라고 써져 있어요. 그 밑에 높임 표현에는 대상을 공경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상을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표현을 한다고 해서 높임 표현을 쓴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89쪽의 질문에 답변을 같이 해볼게요. 89쪽을 보니까 대화 나에서 교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각각 누구인가요? 라고 되어 있네요. 나를 보니까 저기 진호가 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교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쵸? 진호겠죠. 진호. 근데 다시 아까 그 투명판을 겹쳐서 보면은 이번에는 인물이 바뀌었죠. 그쵸? 대화를 보니까 저기 선생님께서 가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방금 전에는 누구였어요? 방금 전에는 진호였는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교문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그 다음 밑에 3번 대화 다해서 말하는 사람은 각각 누구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처음에는 동생에게 줄 선물이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동생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아까 그 판을 겹쳐서 보면은 그쵸, 이렇게 보이죠. 어머니께 드릴 선물이야 라고 해서 처음에는 동생이었고 두 번째 겹쳐서 보니까 어머니구나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럼 다들 잘 해주었고요. 그 다음 이제 90쪽을 넘겨볼게요. 네, 90쪽을 보니까 2번 1의 대화에서 말하는 사람이 사용한 높임 표현을 살펴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대화 가 다에서 말하는 사람이 높인 대상과 사용한 높임 표현을 정리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가, 나, 다에서 높인 대상이 누구였는지랑 사용한 높임 표현이 무엇이었는지 대화를 보고 한번 적어주세요. 다 적은 학생들은 다시 영상을 재생시켜서 선생님이랑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 잘 풀었나요? 그러면은 가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대화 가에서 높인 대상은 누구였죠? 그쵸?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이 책이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사용한 높임 표현은 무엇이 있었나요? 네, 맞아요. 같아요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아버지를 높여서 표현을 했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대화 나를 보면은 높인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진호였어요? 아니면 선생님이었어요? 그쵸? 선생님이었죠. 선생님을 높여서 표현을 했는데요. 그럼 거기에 사용된 높임 표현은 그쵸? 선생님께서 할 때 께서 그 다음에 가신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높였어요. 마지막 대화 다를 보면은 대화 다에서 높인 대상은 네, 어머니였죠. 어머니. 그러면은 사용한 높임 표현은 무엇이 있었나요? 네, 맞아요. 어머니께 할 때 깨랑 드릴 거야. 드릴 선물이야. 할 때 드릴 해가지고 이렇게 높여서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밑에 2번 대화 가다에서 말하는 사람이 높임 표현을 사용한 까닭 왜 사용했을까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답을 한번 적어본 다음에 잠시 그러니까 영상을 멈추고 적어본 다음에 다 적은 학생은 영상을 재생시켜서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을 해 볼게요. 네, 같이 한번 볼게요. 대화 가, 나, 다를 하나씩 살펴보면은 대화 가에서는 듣는 사람이 아버지였죠. 아버지가 말하는 나,
말하는 나보다 웃어른이기 때문에 높임 표현을 사용했어요. 비슷하게 대화 나에서는 교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선생님이었죠. 네, 교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웃어른이기 때문에 높임 표현을 사용했고요. 대화 다에서는 선물을 줄 대상이 어머니였죠. 말하는 사람보다 웃어른이기 때문에 이런 높임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네. 답을 적기 조금 어려웠던 학생들은 선생님이랑 지금 같이 확인을 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적어두면 돼요. 자, 그럼 그 밑에 3번을 같이 볼게요.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정리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높임 표현을 언제 사용하는지를 한번 같이 정리해 볼 건데요. 그 맨 왼쪽 여학생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볼게요. 듣는 사람이 웃어른일 때 높임 표현을 썼어 라고 했어요. 그쵸. 듣는 사람이 말하는 걸 듣는 사람이 나보다 어른일 때 높임 표현을 썼다. 그 다음에 빈칸은 조금 이따 채우고 오른쪽 여학생을 보면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사람이 웃어른일 때 높임 표현을 썼어 라고 되어 있어요. 네, 누구에게 아까 대화 다를 보면은 선물을 줄 대상이 누군지 말할 때 어머니였을 때 웃어른이어가지고 높임 표현을 썼잖아요. 이처럼 누구에게 해당하는 사람이 웃어른일 때 쓴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른쪽 남학생이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구나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빈칸을 우리가 한번 같이 채워볼게요.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또 언제 있을까요? 힌트를 주면은 대화 나를 한번 보면은 대화 나에서는 어떤 경우였을까요? 대화 나는? 네, 같이 볼게요. 행동하는 사람이 웃어른일 때 높임 표현을 썼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화 나를 보면은 교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선생님이었잖아요. 웃어른이었잖아요. 이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웃어른일 때 높임 표현을 쓴다 라고 적을 수 있겠죠. 이거는 꼭 이렇게 적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들이 또 생각했을 때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언제인지 생각해서 자유롭게 그 빈칸에 채워 넣으면 돼요. 빈칸에 다 채운 학생들은 91쪽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91쪽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은 4번 높임 표현을 사용한 경험을 말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기서 쓰는 답안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높임 표현을 사용했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고 답변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적은 다음에 선생님이랑 확인할 때 선생님은 그냥 예시 답안을 알려줄 거고요. 여러분들이 쓴 그대로 그냥 잘 적어두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영상을 멈추고 곰곰이 한번 내가 높임 표현을 언제 사용했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한 다음에 1번, 2번, 3번 질문에 답을 적어주세요. 네,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도 여러분처럼 높임 표현을 사용한 경험을 한번 떠올리고 답을 적어 보았는데요. 어떤 경우에 높임 표현을 사용했나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할머니와 전화 통화를 할 때 높임 표현을 사용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들은 되게 다양한 답변을 적었겠죠. 그거를 선생님 되게 듣고 싶은데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라서 들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 학교에 와서 우리 같이 한번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 어떤 높임 표현을 사용했나요? 선생님은 할머니 진지 잡수셨어요? 라거나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기억이 나서 이렇게 답변을 적었어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답을 적은 학생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다른 표현을 적은 학생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높임 표현을 사용하면서 무엇이 어려웠나요? 어려운 게 아마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선생님은 친구에게 말할 때랑 문장을 끝맺는 말이 달라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친구한테는 되게 편하게 말하고 문장 끝맺는 말이 뭐뭐 해, 뭐 했어? 이렇게 문장을 끝맺는 말을 썼는데
이렇게 할머니나 할아버지, 어른한테는 문장 끝맺는 말이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구분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거를 거기에 잘 적어두면 돼요. 그러면은 그 밑에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양해요. 대상이 우더른인지 아닌지, 그쵸? 대상이 우더른인지 아닌지, 말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친한지, 말하는 사람과 어느 정도 친한지, 그 다음 혼자인지 여럿인지에 따라서 높임 표현이 달라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렇게 다양하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다음 수업에서도 다양한 높임 표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무엇을 배울까요? 라고 써 있죠. 1, 2, 3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높임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것 같구나 라고 한번 보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그렇죠. 높임 표현을 언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도 내가 언제 썼는지 한번 떠올려 보았어요. 다들 잘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선생님이랑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